안녕하십니까. 룽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원래 팩트 강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를 완성한 시점에서 수직선에 대한 강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직선 강의를 합니다. 룽지과학교실에서는 채널 개설 이후 쭉 기초 수학 강의만 하고 있는데, 기초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두는 것이 과학 지식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쌓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내용 같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한두 곳 구멍난 곳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물리학 강의는 벡터 강의가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실수의 연속성과 직선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수직선이 성립하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수직선 위에서 수의 대소를 정의하고 지난 강의에서 빠뜨렸던 무리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의 성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수는 추상화 작업 과정을 통해 만든 추상물로 실체가 없고 대상도 구분하지 않고 개념만 표현하지요. 이 성격은 기하학에서 점이 위치는 있지만 부분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는 존재는 하지만 부분이 없는 것은 추상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무리수가 유리수의 극한값이므로 실수를 연속되게 한다고 하였지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수가 유리수의 극한값이라는 의미는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극한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진다는 것인데 어려운 말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루트 2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루트 2보다 작은 1.414와 큰 1.415에서 시작하여 산술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루트 2를 찾고 있습니다. 루트 2에 해당하는 점은 어림자와 위치를 정하고 붉은 선으로 표시합니다. 왼쪽에서는 루트 2보다 작은 수가 점점 2로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도 루트 2보다 큰 수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까이 가면 루트 2와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런 상태를 수학에서는 수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용어를 한번 들어두고 개념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유리수가 무리수의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수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유리수의 극한값이 무리수이므로 무리수는 왼쪽의 유리수와 붙어 있고 또 오른쪽의 유리수와도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순서로 된 세 수의 결합은 수를 연속되게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유리수를 이어주는 다리가 무리수라는 것이지요. 동영상을 멈추고 이 연결을 확실히 이해하여 주세요. 유리수의 극한값인 무리수의 양옆에는 유리수가 있다는 명제는 참입니다. 이산수인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리수가 있다는 명제도 참입니다. 세 수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명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직선 위에 유리수 2가 주어져 있습니다. 2의 왼쪽에서는 2와 가까운 수들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2와 가까운 수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한히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2와 만날 수 있을까요? 유리수도 수 자체는 다른 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수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수입니다. 정수처럼 이산성이 있는 수이지요. 정수의 이산성과 다른 점은 정수는 이웃수와의 간격이 단위값 1로 일정하지만 유리수는 이웃한 유리수와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차이가 어떠하든 두 유리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있어야 수가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수 2의 왼쪽에도 무리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무리수가 있음을 잘 이해해 보세요. 실수의 연속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직선의 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의 정의는 폭이 없는 길이이므로 연결되어 있고 끊긴 곳이 없습니다.
선의 끝은 점으로 되어 있고 점은 위치만 있고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가 있는 긴 선이 짧은 선 여러 개를 연결한 것이라면 긴 선에는 짧은 선의 개수만큼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무한히 짧게 자를 수 있으므로 점도 무한히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무한히 나오는데 무한은 직관으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선 위에 점이 무한히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선은 한결같이 곧은 선이고 그 존재를 공리로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직선은 존재합니다. 직선도 연결되어 있고 끊긴 곳이 없으며 직선 위에도 무한히 많은 점이 있어 무한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선은 점으로 이어져 있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요? 실수는 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수의 연속성과 직선의 연속성을 이용하여 수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직선은 직선이지만 실수를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이것은 문자수가 문자이지만 수를 나타내는 기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어떻게 직선이 실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실수의 완성 동영상에서 직선 위에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해하였습니다. 주어진 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단위 길이의 배수에 해당하는 선의 끝점에는 정수를 부여하고 정수가 안되는 선의 끝점에는 단위 길이와 선의 길이가 모두 배수가 되는 공통 단위 길이를 찾아서 그 빗값으로 분수를 만들어 표시하였습니다. 정수도 분수도 표시가 안 된 점은 유리수가 아닌 다른 수에 해당하는 점이 되어서 무리수를 표시하는 점이란 것도 이해하였지요. 그림의 직선에서 푸른색의 점은 단위 길이의 배수에 해당하는 정수를 표시하고 붉은색으로 된 점은 분수를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된 점은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제곱하여 3이 되는 수, 자연수항수 2, 원주율 파이 등 무리수를 표시합니다. 계속해서 길이에 해당하는 점에 수를 부여하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수를 부여받습니다. 부여받은 수는 일반적인 수가 아니라 선의 길이 값이란 특정한 대상을 표현하는 수란 것에 유의하여 주세요. 수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 위의 점과 실수의 수를 따로 떼어놓고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때의 실수는 선의 길이값 같은 구속이 없는 일반적인 수입니다. 한쪽에 실수의 집합이 있고 다른 쪽에 직선 위의 점의 집합이 있습니다. 두 집합에 들어있는 수와 점을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직선에는 원점과 단위 길이에 해당하는 점을 잡습니다. 원점과 단위 길이는 직선 위에 선의 길이 값으로 수를 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도 충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실수의 집합에서 숫자 0과 1을 꺼내어 직선 위의 원점과 단위 길이를 나타낸 점에 대응시켜서 점의 숫자 0과 1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합에서 1.9에서 2 사이의 수를 모으고 직선에서는 단위 길이의 1.9배에서 2배 사이의 선분을 정한 다음에 1.9배에 해당하는 점에는 숫자 1.9를 연결하고 2배에 해당하는 점에는 숫자 2를 연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99, 1.999, 1.9999 하여 1.9와 1.9 사이에 있는 나머지 수를 선 위의 점과 연결하고 수를 부여합니다. 실수 집합에서 1.9와 2 사이에 남은 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선 위에서도 1.9에 대응된 점과 2에 대응된 점 사이에 숫자가 대응되지 않은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수도 남은 점도 없다고 확인이 되지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와 점을 대응시켜 연결합니다. 그러면 실수 집합의 모든 수와 직선 위의 모든 점이 하나씩 연결되었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수와 점을 이어주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여 주세요. 실수의 수 집합과 직선의 점 집합에서 수와 점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대응되는 관계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은 함수 시간에 다시 배웁니다. 1대1 대응이 되면 두 집합은 완전 같은 것, 동치가 됩니다. 동일률에 따라 같은 것은 같으므로 실수의 집합과 직선의 점 집합은 같습니다. 실수 집합의 원소인 실수와 점 집합의 점도 같습니다.
하나는 수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 방식입니다. 직선이 실수를 표현하게 되어서 직선이 선이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수직선이 됩니다. 실수와 동체인 수직선이 있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직선을 쭉 그어놓고 실수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앞으로 좌표계를 설정할 때 좌표축으로 직선을 긋고 실수를 표시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수직선이 중요한 만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수직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수직선과 과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대상은 실제 세계의 현상이므로 과학의 내용을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은 모두 공간이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의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을 빌어서 사용하고 유클리드 공간은 점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직선에 수를 부여하면 유클리드 공간에 수를 부여할 수 있고 자연 현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공부한 수직선이 공간에 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좌표계를 공부하겠지만 수직선의 개수로 차원을 정의하므로 수직선 한 개는 1차원, 두 개를 그으면 2차원 평면을 표현할 수 있고 세 개를 그으면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좌표계를 이용하여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수직선은 수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접점 또는 진입구가 됩니다. 이 명제의 의미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과학을 위한 언어이므로 과학의 내용은 수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학과 과학의 관계는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만들었으므로 이제 수의 대소, 크고 작음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수에서 수의 기능을 세는 기능과 순서를 정하는 기능, 대명 기능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소 기능은 순서 기능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순서 기능은 자연수가 하나씩 더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앞과 뒤를 구분하는 순서 기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직관적으로 하나를 더한 것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수를 나타낼 때는 1등이 먼저고 별의 밝기도 1등성이 더 밝아서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상은 100% 추상학문으로, 수학은 100% 추상학문으로 정의와 공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정의를 하여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더 큰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소가 수직선에서 정의되었으므로 수의 대소는 실수 집합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울 포소수에서는 대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소를 정의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소의 기호로 주어진 개가 비교 대상보다 크다는 표현은 왼쪽으로 열린 기호를 사용합니다. 주가 비교 대상보다 작다는 표현은 왼쪽으로 닫힌 기호를 사용합니다. 주와 대상이 같다는 표현은 3 3처럼 이퀄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생활 속의 수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5는 3보다 크고 0은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또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음수의 대소는 쉽게 이해되지 않기도 하는데 음수의 기능인 비지나 결핍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5개가 부족한 것보다 3개가 부족한 것이 더 나으니까요. 여기서 정한 대소는 앞으로 부등식을 공부할 때 근본적인 출발선이 됩니다. 만약에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고 정의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정의와 공리 위에서 연역적인 체계를 가지는 수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다만 수학의 개념과 생활 속에서의 수의 감각에 차이가 나서 좀 불편할 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빠뜨린 내용으로 무리수에는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거듭 제곱수가 아닌 모든 거듭 제곱근은 무리수입니다. 이래서 15까지 표시한 제곱근에서는 제곱근 4는 2이므로 유리수이고 제곱근 9는 3이므로 유리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리수입니다. 이래서 15까지 표시한 세제곱근에서도 세제곱근 8은 2이므로 유리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리수입니다. 원주율 파이도 3.14159이라는 비순환 무한 소수값을 가지는 무리수이고 황금 분할비도 1.618033의 비순환 무한 소수값을 가지는 무리수이고 한참 뒤에 배울 자연상수 E도 2.7182라는 비순환 무한 소수값을 가지는 무리수입니다. 수학자는 무리수의 개수가 유리수 개수보다 더 많다고 증명하였다고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두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어서 세 수가 연속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고 세 수의 연속 성질로 실수가 연속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수의 연속과 직선의 연속을 1대1 대응시켜 수직선을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였고 수직선이 수학과 과학을 이어주는 접점이라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수의 대소는 실수 집합 안에서 정의되는데 수직선의 오른쪽 수가 왼쪽 수보다 크다고 정의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수를 확정하여 만든 벡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